네, 안녕하세요. 사람사랑 대표 이선호입니다. 썸머 그랜드 세미나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거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아트를 전공하고 로얄 칼리지 오브 아트에서 아트를 전공했던 김문수 학생을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민수 씨 준비되면 시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에서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나와서 그 4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략 3년간 그 외부적인 일을 하다가 이제 저는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과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1년 코스를 막 마쳤습니다. 그래서 RCA 2024년, 2025년 학생이고요. 그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이제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어, 우선 로열 컬리지 오브 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11년 연속으로 진짜 아트 앤 디자인 대학 세계 1위를 했다는 점에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름을 갖고 있고 영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름인 학교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작은 도시나 아니면은 런던 외곽에 위치한 게 아니라 그 캠퍼스 세 개가 모두 다 런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한 학교의 장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켄싱턴, 배터시, 화이트시티 이렇게 아직 새 캠퍼스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 화이트시티 캠퍼스를 없애고 그 켄싱턴으로 이제 합친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RCA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하나 딱 꼽으라고 하면 저는 테크니션 서포트를 꼽을 것 같아요. 그 각 분야의 테크니션 서포트가 정말 잘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후에 설명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RCA 연계된 전시 이벤트 강연이 1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현장 학습처럼 가는 것도 많고 RCA 이름을 대면 이제 열리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연계 이벤트들이 참 많았다는 점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아트계에서 그 커리큘럼이 이렇게 리서치 연구 중심인 학교가 참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것도 참 아티스트로서 사실 비주얼적인 그런 아트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쓰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론적인 부분까지 탄탄하게 그 기반을 다지면서 이제 자기의 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학교라는 게 참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RCA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제가 공부를 했을 때는 이제 학생 수가 총 126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이 너무 많아서 교수님과 얘기할 시간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묻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이제 총 구성을 설명드리자면, 세 분, 그 시니어 튜터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밑으로 이제 그룹이 6개로 나뉘어서, 이제 각 한 그룹마다 이제 튜터분 2명으로 2명이 이제 한 그룹을 맡는 이렇게 파트너로 그래서 시니어 튜터분 한 분, 그리고 주니어 튜터분 한 분 이런 식으로 그 반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그룹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초반부터 한 교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반이 결정되기까지 저희는 한 1, 2주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저는 교수님 반에 꼭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반에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개개인의 목소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학과이고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의견 표출을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음, 그룹당 20명에서 22명 학생들이랑 이제 2명 교수진으로 운영이 되는 커리큘럼이고, 그리고 1대1, 1대3, 1대2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계속 면담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한 학생당 2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교수님이랑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약간 너무 큰 학과여서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126명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보이기가 쉬운데 저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느껴졌던 게 그만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 그리고 정말 각 세계에서 나름 최고 분야로 그 일을 하다가 오는 학생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정말 네트워킹 기회가 참 많다고 저는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한 20명 정도 아는 것보다는 126명을 아는 게 또 강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친한 친구 중에 뭐 백그라운드 몇 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학생들 몇 명 있어요? 저는 같은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한 친구 중 미키 제나워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뉴욕에서 일을 하다가 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일을 하다가 온 우와. 친구였는데, 예, 그리고 비올크라고 아주 큰, 그 아주 유명한 가수가 팝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이랑도 또 작업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아주 짱짱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친구들이 있었죠. 네.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1년 동안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텀 1, 텀 2, 텀 3 해서 총 3학기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텀 1이 크리스마스 방학 전까지가 텀 1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텀 2가 잠깐 있고, 텀 3는 조금 더 전시 준비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스터디 데이라고 이제 그 학교에서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금요일이 교수님들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제 학교를 쉬시는 날이에요. 개인 연구에 집중을 하시는 날이고. 그래서 이제 큰 구성으로 보자면 학과 커리큘럼은 Encounters Affinity Spaces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위에 어크로스 RCA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게 조금, 원래는 더 길었는데, 6개월 정도 코스였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3개월 코스로 진행을 했어요. 어크로스 RCA가 뭐냐면, 이제 탁과 학생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코스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크게 한 3가지 정도 주어주고, 이제 거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룹을 짜서 이제 그 간단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분분한 의견이 많아요. 되게 뭐 시간 낭비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어크로스 RC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취업이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본인이 하는 만큼 얻어가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Making Words with Others는 이제 저희 학과뿐만이 아니라 학부 이제 위주로 또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때였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뭐 막상 딱 닥치면은, 지금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랑 너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마냥 그렇지는 않고 굉장히 이제 다른 과 학생들, 뭐, 아키텍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른 친구들과 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 일정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이얼로그 그룹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제 2명의 교수진과 이렇게 20명에서 22명 학생들로 구성된 메인 그룹이고요. 이 반은 이제 변함없이 저희는 1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작년에는 이제 교수님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들었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거 없이 한 교수님이랑 쭉 갔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일하시는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화요일에 오는 그룹이 있고 수요일에 오는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화요일에 오는 그룹이다 이러면 수요일 날은 학교에 오지 않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서드 그룹이 있어요. 메서드 그룹은 목요일 날 고정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메서드 수업을 하는 목요일에는 이제 전 학과 학생들을 다 볼 수 있는 날이에요. 이날은 이제 특정 분야 교수님이랑 집중된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그런 건데요. 이제 저희는 6개 그룹이 있었고, 타이폴로지, 텍스추얼, 템포럴, 디지털, 비주얼, 리터럴 이렇게 해서 6가지 중 본인이 1지망, 2지망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이제 학과에서 그걸로 이제 결정을 해서 학생들을 넣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는 초반에 요청을 하면은 또 그거를 유연하게 또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에 좀 더 집중된 커리큘럼을 원해서 템포럴을 선택을 했고요. 그 각 교수님들이 정말 각 분야에서 굉장히 어, 일을 많이 하시다가 오시는 그런 일 경험이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자기가 열정이 있는 부분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메소드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교수님한테서 인풋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참 좋은 수업입니다. 음, 그리고 테크니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RCA의 가장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화면에 보이듯이 정말 다양한 분야의 테크니션 분들이 학교에 계세요. 그리고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내가 패션 쪽 테크니션들과 얘기를 하려면 이제 학과에다 신청을 해야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특정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내 작업이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다 그런 문들이 열린다는 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로보틱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지식 하나 없이 그냥 테크니션 분들한테 가서 저 이런 거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너를 서포트를 해줄게.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뭐 어떤 재료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다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분은 이제 레터프레스 테크니션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오래된 RCA 테크니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도 정말 레터프레스 저는 출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이랑 함께 작업을 했었는데요. 정말, 오래 정말 한 분야에 몸을 담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음. 성심성의껏 학생들을 도와주신다는 점, 그 부분이 정말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제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셰프님이 있고, 그 다음에 테크니션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네네. 테크니션, 실제로 그런 스킬,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스킬이라든지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도와주시는 분이라는데, 원래 이제 아트 이런 분들이 계신 걸까요? 네네, 원래 아예 학교에 계속 상주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무들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그걸로 상담을 신청을 해서 예약을 걸어서 그냥 그날 가면은 이분들이랑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테크니션이라고 해서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뜨개질 관련으로 뭐 큰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학교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뜨개질 기계들이 이렇게 다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뭐 바느질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라믹 스튜디오는 아예 그 세라믹으로 관련해서 딱 스튜디오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세라믹으로 작업을 하고 싶은데 기본 지식이 없다 해도 거기에서 다 도와주세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시도해보고 싶은 건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네. 현직 경험이 많은 분들이고, 특히 또 RCA에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또 개인 일을 하시면서 또 이걸 파트타임 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제, 그냥 학교에만 오래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현직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위주예요. 이안 이 레터프레스 테크니션 같은 분은 아예 본인 이름으로 다큐멘터리도 있으시고요. 네, 아,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그런 네. 테크니션들이 네, 다 학교에 상주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코딩을 제가 원래 할 줄을 아는데 그 코딩도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워크숍 같은 것도 끊임없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P5JS 언어도 좀 더 배우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듀이노라든지 그런 테크니컬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경우도 저는 졸업 작품에 실제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납땜하는 것도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 음, 저는 졸업 전시 때 아주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C 커리큘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학교가 리서치 중심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텀1 때 리서치 퀘스천을 설정을 하는 거를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그리고 이 리서치 퀘스천은 이제 내가 학구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내 작업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하는가인데, 이제 이거를 초반에 정하고 그걸 쭉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게 1년 동안 계속 바뀌고 다듬어지면서 내가 정말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약간 그거를 굉장히 학교에서 크게 중시를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후에 학기들로 가면은 메소덜로지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세분화시키는지 약간 그런 거를 좀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학교에서 자주 하는 질문들이 본인의 작업이 학술적, 예술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는가, 아니면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약간 이런 질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최종 결과물을 딱 보여주기보다는 그 이제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작업에 도달하게 됐는지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커리큘럼이고요. 그래서 이제 1학기 결과물로는 저희가 리서치 프로포설을 제출을 하는 게 이제 최종 결과였는데 1학기 제출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퀘스천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읽은 책들은 어떤 것이고, 관련된 연구나 작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내가 왜 이걸 선택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짧게, 한 400자 내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교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리고 텀2에는 이제 내가 이 학기 때 이제 이 작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리서치를 했는지, 그거를 이제 리서치 여정을 이제 영상으로 제출을 하는 거였고요. 텀3도 전시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시 이후에 저희는 따로 결과물을 제출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저희 전년도에는 이제 제출을 한 다음에 전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저희 해에는 바뀌어서 전시 후에 약간 관객들의 반응이 어땠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가 이 작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학구적인 부분에서 보는지, 아니면 좀 더 아트적인 부분에서 보는지, 약간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1년에 그런 거를 축약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로 이제 3학기가 마무리됐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약간 눈치를 채셨겠지만, 학과 커리큘럼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그 한 해가 끝날 때, 그리고 또 중간중간마다 학생들한테 다 의견을 받으세요. 그래서 막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많다 하면 그 부분이 또 바뀌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너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너네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네는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약간 이렇다기보다는 너네는 이제 이 코스가 끝나면 곧 우리의 동료가 될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애티튜드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RCA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기보다는 훨씬 더 뭐, 너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너의 목소리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인풋이 돼. 라는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게 또 RCA에서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음, 이제 초반에 관심이 많았던 게 애초에 픽션이었기 때문에 픽션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딱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리서치 퀘스천에서 그 픽션의 거짓이 왜 진실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게 나중에는 좀 더, 픽션이 현실 세계로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방법론으로는 이제 픽션이랑 그리고 특히 메이킹으로 좀 저는 더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저는 캐비넷 오브 큐리오시티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이제 그게 현대 미술관의 시초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은 그런 오브젝트들을 이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으면서 약간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는 약간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어 픽션이랑 조금 더 다감각적인 그런 경험들이 현실 디지털 세계에서 많이 잊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음, 조금 더 촉각적이고 다감각적인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약간 만져지지 않는, 물질적이지 않은 픽션을 약간 현실 세계로 가져오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또 했고요. 저는, 음, 주변 학생들 리서치를 스토리화해서 저는 작업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리서치를 픽션화, 소설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딱한 리서치 주제들이 픽션과 만나면은 그 관련 전문 분야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훨씬 더, 어, 무게감을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저는 학술적으로 기여가 된다는 그런 연구 리서치였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1년 동안, 사실 이런저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이 됐고, 최종 결과물은 저는 골판지로 큰 캐비넷을 만들어서요. 그 안에 화면을 삽입해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열어보면서 이제 단편 영상들이나 약간 오브제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최종 결과물로 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뭘 하고 싶다는 강한 그런 디렉션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오는 친구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나는 이런 작업을 할 거야라고 딱 마침표를 찍고 오지도 않고요. 학교에서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음, 마침표를 찍고 오면은 애초에 학교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불안해서 못하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오히려 더 장점이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런던 자체가 워낙 문화적으로 풍부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걸 발견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너무 큰 부담 없이 결정을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좀 줄 수 있는 뭐 충고가 좀 있으세요?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기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결국엔 학교에서 보고 싶어 해요. 내가 아티스트로서 어떤 목소리가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리서치 진짜 중요시 여기고요. 내가 어떤 작업들을 보고 어떤 이론을 베이스로 이런 작업을 했는지 약간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은 저는 큰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학교에서도 이런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을 데려오는 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약간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내가 아티스트로서 얼마나 특이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약간 이거를 조금 중심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시면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많은 도움은 필요하겠지만 사실 확실한 건 완벽한 게 있지 방점을 찍고 가는 건 아니다. 그냥 그 정도만 네네네. 이해하고 준비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RC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팁을 조금 드리자면, 뭐, 테크니컬 서비스를 받으려면 인덕션이라고 이제 초반에 약간 인트로덕션처럼 이제 가서 뭐 어떤 기계들이 있고, 뭐 어떤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 관련 작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덕션을 해야 이제 나중에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열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RCA 졸업생으로서 테크니컬 서비스 인덕션을 꼭 미리미리 다 드러놔라. 내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것도 다 드러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후반 학기들에 가서 훨씬 더 편해지는 점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테크니션 분들과 친해지면 아주 좋은 점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동양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귀찮게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너무 나서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심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어 정말 생각보다 여기 와 있으면은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쨌든 이 학교의 1년이 네트워킹이 굉장히 큰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 튜터분들과 소통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튜터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튜터가 아닌 분들한테도 저 작업이랑 연관이 돼 있다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드려서 상담 신청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열리는 분들이 많다는 점, 그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약간 이거 두 번째 부분이랑 조금 관련된 거기는 한데 본인의 주 분야, 관심 분야를 초반부터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갔을 때, 왜냐면 126명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약간, 이 친구는 타이포를 많이 하더라. 이 친구는 영상을 많이 하더라. 약간 이런 주 분야가 딱 잡히고 나면은, 나 이거 콜라보 하고 싶은데, 그렇게 와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랑 같이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그런 행사들이나 그런 활동들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게 또 나중에 그 잡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 하고 싶은 것 아니면 잘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초반부터 이제 저는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과 관련 행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강연들도 많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교수님들이랑 술 마시는 자리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학교에서 있다 보면은 교수님들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러면서 말도 거시고 너 요새 작업은 어떻게 돼가니? 하면서 이렇게 또 대화가 진행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워낙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캠퍼스에서 계속 있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얻어가려고 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에는 RCA만큼 적합한 환경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잘하는 거를 조금 더 파는 기회로 생각을 해도 좋지만, 그거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걸 전환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또 RCA가 그거에 너무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양한 시설들이 진짜 많아요. 스튜디오나 기계들, 도서관, 그 전시, 이벤트, 시설 대여, 막,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션 트래킹이라고 해서 이제 그 CG 영상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쫄쫄이 같은 거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런 거 시설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100평 넘게 돼 있는 그런 스튜디오도 있고, 그런 시설이 다 무료로 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책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한 3일 이내로 그 책을 사서 저한테 대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지원들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최대한 그 시설을 하라는 게 이제 제 RCA 팁입니다. 네, 너무 너무 좋은 조언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런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다른 나라에서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교환학생을 홍대 시절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6개월 한 거 외에는 이제 큰 외국 오래 생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저는 그런 커뮤니티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저는 런던 생활에서 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그냥 저희끼리 만두 만들어서 먹는 그건데, 음식이 생각보다 이제 다른 문화권이랑 소통을 하기에 정말 좋은 부분이에요. 특히 또 지금 현재 해외에서 K-팝, K-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친구들 만났을 때 다, 너 한국인이야? 나 잡채 되게 좋아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오,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정도로 한국 음식에 대한 그런 호기심?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맨날 서로 요리해주면서 놀았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같이 파틀럭처럼 요리해서 먹고 이러면서 뭐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저런 프로젝트 하다가 저희들끼리 밴드부까지 만들어서 이제 그 위에 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 밴드 합주하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뭐 공원 같은 데 가서 그런 피크닉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이 교수님이세요.
저희 시니어 튜터분 중 한 명인데, 보시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허물 없이 교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딱 보이거든요. 사실 저 사진 안에 교수님이 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냥 음, 학생들이랑 섞여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굉장히 예, 그렇게 스트릭트한 그런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네, 그런 점들에서 이제 런던 생활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면은 이제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런던 생활에 딱 중점을 꼽자면 공연, 여행, 공원, 전시 이렇게 딱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공연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로열 발레 앤 오페라 거기 극장 가서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그런 공연들도 되게 다양하게 보고, 그리고 뭐 밴드 공연도 많이 갔어요. 아무래도 런던이 그런 문화 중심지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도 많고, 여행도 근교 여행 갈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유럽권이다 보니까 이제 그 비행기 타고 가면은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정말 많고요. 공원이 참 런던 생활에서 많이 얘기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공원이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날 좋으면은 그냥, 피크닉 가서 정말, 그냥 돗자리 하나 들고 가서 이제 거기에서 누워서 햇볕 받고 막 이런 공원 환경들 참 좋고,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올해 열린 V&A 이스트 스토어하우스 전시인데요. 어, 끊임없이 그런 전시들이 정말 많고, 런던 안에서 전시관들이 각자 개성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약간 런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약간 이런 문화생활이 정말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동안 런던에서 너무 재밌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요. 입학, 네네. 뭐, 포트폴리오 준비부터 잠깐 간단하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아, 네. 포트폴리오 준비는 저는 이제, 개인 작업 위주로 사실 포트폴리오 작업 구성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상업적인 작업보다는 개인적인 작업을 조금 더 선호를 하세요. RC에서. 왜냐하면 상업적인 부분은 클라이언트의 목소리지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들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는 큰 프로젝트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고 되게 짧게 재밌는, 스파트로 딱 재밌는 작업들을 구성을 해서 또 그런 개인 작업들을 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과정, 리서치 과정이 어땠고,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물에 도출을 했는지, 그걸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시면은 그걸로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아트가 백그라운드가 아닌 친구들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저는 음. 같이 생활했던 친구 중 하나는 아예 회계 쪽에서 넘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으로 그 아트를 이제 RCA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너는 이쪽으로 전문 분야가 별로 없나 보다라고 무시하지 않고, 너는 다른 분야가 있으니까 우리와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신감을 갖고 본인 목소리를 낸다면 포트폴리오 충분히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물어보는 질문이라든지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 아, 인터뷰. 그거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이제, 어, 결국엔 학교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게 그거예요. 아티스트로서 당신이 내고자 하는 목소리가 무엇이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약간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내 세계가 어떤지 그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제 결국 포트폴리오나 인터뷰를 생각을 하시면은 예, 그런 부분은 내 목소리가 어떤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민수 씨 좋은 경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졸업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